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이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분이 이번에 그 아베 총리와 또 만담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는데 오늘 제가 그거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이분은 과거에 공공연하게 일본에 대한 자기의 어떤 악감정을 계속해가지고 표현해 오셨죠. 그래서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 큰 소리를 치고 있다.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뭐 저 얘기만 뜩 띄워가지고 보자라고 한다면 독립투사 같아요. 그렇죠?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다.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뭐 대단한 이제 어떤 용기와 결기가 느껴지는 말인데 이 적반하장이라는 말을 썼다라는 것 때문에 또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이 적반하장의 의미보다 일본에서 통용되는 적반하장의 의미가 더 수위가 세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한 나라의 대표가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 가지고 다른 나라에 대해 가지고 적반하장이라는 말을 쓰냐 이거 결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뭐 일본에서 당시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뭐 뿐만이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하셨죠. 이순신 장군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켰다. 글쎄요, 저 얘기를 이제 상식적인 사람이 딱 듣고서 제일 먼저 들은 생각은 뭐겠습니까? 야, 지금 우리나라가 이거 임진왜란 상황이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분이 지금 당시에 일본과 한국 간의 이제 외교적인 문제가 취약으로 막 이제 치닫기 시작하던 그 시점에 저런 얘기를 이제 공공연한 장소에서 하시니까 상식적인 사람이 저 얘기를 딱 들으면 드는 생각은 뭐겠습니까? 야, 이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외교적인 관계를 임진왜란 당시로 생각하고 있냐? 이거 막 전쟁이라도 한판 벌이자라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저 얘기에 대해 가지고 또 철부지 같은 사람들은 또 공감하셔가지고 또 이런 얘기도 막 하셨습니다. 이승환, 우린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는다. 저분이 이제 또 대중 가수다 보니까 영향은 또 굉장히 좀 세신데 저런 얘기를 이렇게 공공연하게 하시니까 제가 한번 질문해보고 싶어요. 저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다 좀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도대체가 지지 않는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뭘 해야지 도대체 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럼 바꿔서 얘기해서 뭘 해야지 이기는 거냐? 그 기준이 뭐냐부터 제가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애당초 21세기 사회에서 이런 식으로 뭐 지구촌 사회라는 말은 벌써 옛날 말이 될 정도로 벌써 예전부터 우리가 4차 산업이다 해가지고 모든 세계가 연결돼 있다 뭐 이런 지금 세계인데 이런 세계에서 지금 막 전쟁을 벌이겠다 이기냐 지냐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넌센스인데 도대체 당신들이 얘기하는 이긴다라는 개념이 뭐냐? 글쎄요, 제가 추측을 해봤을 때 일본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거 그것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긴다라는 거 아닐까요? 그럼 우리가 또다시 질문해 봐야 되겠죠. 진정성 있는 사과는 뭐냐 이거예요. 뭐가 도대체 진정성 있는 사과냐 이겁니다. 그 정의를 누가 내리는 거예요. 그 진정성 있다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 진정성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진정성이 없는 사과가 저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정성 있는 사과일 수가 있죠. 왜? 진정성이 있다라는 것은 감정적 차원의 영역이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나라 대 나라가 외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감정적인 차원으로 주관적인 차원을 개입시켜가지고 진정성이 있냐 없냐 이런 걸 따지고 있는 것 자체가 원시사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21세기 사회에서 진정성이 있다라는 걸 뭘 통해 가지고 확보가 되는 거겠습니까? 간단하죠. 절차죠, 절차. 법치와 절차.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나라가 봤었을 때도 어떤 나라가 절차를 잘 지키고 있고 어떤 나라가 절차를 어기고 있냐 그거를 통해 가지고 신뢰라는 것이 일냐 신뢰라는 것을 훼손이 되는 거냐 신뢰를 우리가 획득할 수가 있는 거냐 그게 결정이 되는 것이지 내가 봤을 땐 기분이 나쁘니까 이건 진정성이 없고 저거는 쟤네들이 봤을 때 기분 좋은 거니까 진정성이 없는 것이고 이러고 있으면은 원시사회 소리를 듣게 되겠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아세안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분께서 아베 총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가 막 이런 것들이 나오죠. 옆자리로 아베를 이끌었대요. 그래서 냉기류를 녹인 11분, 11분 딱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11분 즉석 환담을 했다. 환담이라는 말까지 쓰고 있죠. 그렇죠? 아베를 이끌어가지고 대화 테이블에 앉힌 승부사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뭔가 조금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이번에 분명히 이분께서 아세안 회의에 갔던 것은 아베 총리를 만나려고 간 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사전에 약속된 회담은 아니었다라는
있다라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사전에 약속된 회담도 아니고 회의장에서 만나 즉각적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아베 총리에게 대화를 제의해가지고 성사된 깜짝 만남이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시간도 불과 11분밖에 안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지금 회담에 대해 가지고 청와대가 바라보는 입장과 일본이 바라보는 입장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청와대는 한일 정상 환담이라고 표현했지만 일본 외무성은 뭐라는 겁니까? 일한, 즉 한일 간의 정상의 대화, 환담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대화라고 표현했고, 회동 시간 같은 경우도 청와대에서는 11분,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밝혔지만 일본 외무성 같은 경우는 약 10분이다. 별로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게 드러나는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한일 간의 이런 현안에 대해서도 아베 총리는 양국 간의 문제에 관한 일본의 원칙적 입장을 확실하게 전달했다. 이 한 줄밖에 얘기를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본 입장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니까 환담회라는 말도 쓰지 않고 대화라고 얘기를 하고, 뭐 11분 이렇게 정확하게 구체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약 10분 정도였다고, 별로 중요한 만남이 아니었던 것처럼 약 10분 이런 말을 또 쓰고 있는데, 그리고 또 발표한 이후의 내용도 보니까 이번에 이제 만난 거에 대해서는 딱 그냥 간단하게 한 줄 정도로만 요약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뭔가 좀 일본 입장에서 우리나라 이번에 만난 거에 대해서 별로 중요시 여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청와대 생각은 조금 다른가 봅니다. 보시면은요, 청와대 서면 브리핑에 담긴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자, 이 지금 발언도 청와대는 분명히 아베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했는데 외무성의 발표에는 이 말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일본 관방 부장관은 총리는 종래처럼 외교 당국 간 현안을 해결하고 싶다, 그런 취지로 그냥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청와대 같은 경우는 또 하이라이트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매우 우호적이며 진지한 분위기였다, 이런 식으로 청와대가 발표를 했는데, 이 얘기에 대해서 진위를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회의 전에 이야기를 나눈 것이다, 한국 측 설명은 한국 측에 가서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는 생각이 뭐냐, 야, 지금 이거 사진도 지금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그냥 공손한 자세를 지금 듣고 있는 장면이 이렇게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런 장면을 통해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양국 간에 나오는 얘기 자체가 이 뭔가 지금 추 자체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오히려 지금 저 자세를 유지하고 있고 저쪽이 지금 뭔가 고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왜 아까 전에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이순신 얘기가 나오고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적반하장이라고 얘기하고 결코 지지 않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셨던 분이 이렇게 저 자세를 유지하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게다가 JTBS에서는 아직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본 보란 듯 반도체 수출량이 증가됐다. 저 기사도 의도가 명확한 것이죠. 그렇죠? 야, 우리 지지 않는다. 우리 결코 지지 않는다. 좌시 안 해도 괜찮다. 좌시 안 해도 돼. 우리는 끝까지 싸울 수가 있어. 끝까지 우리는 지지 않을 거야. 우리 잘 나가고 있어. 저런 식의 기사가 아직까지 나오는데, 그러면 좀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다라는 거죠. 저렇게 잘 나가고 있고 저렇게 지금 우리도 그냥 뭐 일본 없이도 잘 나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해가지고 구태연하게 끝까지 가가지고 막 그냥 일본의 입장만 지금 들어보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무시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뭐하러 구태연하게 우리나라의 대표가 끝까지 가가지고 막 제발 좀 대화를 좀 해달라는 식으로 그런 식의 자세가 지금 연출이 돼야 되는 거냐. 그리고 그런 식의 막 제발 좀 대화를 해달라고 하는 것을 굳이 청와대는 나서가지고 막 브리핑을 하면서 막 그거를 막 포장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 입장 들어보면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 같고, 뭐하러 지금 이런 식의 장면이 필요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애당초 안 될 싸움을 하지 말자 이겁니다. 제 얘기는 간단한 것이에요. 우리도 우리만의 역사적인 이데올로기가 있는 것이고 저쪽도 저쪽만의 역사적인 이데올로기가 있는 것이니까 이데올로기끼리 이런 식으로 충돌을 한다면은 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외교적인 문제는 외교적으로 내비두고 역사적인 이데올로기를 외교적으로 우리가 풀려고 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꼬이게 되니까 제발 이런 잘못된 외교적인 정책을 그만두자 이겁니다. 또 일본과의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것인데 현실을 곡해하고 또 현실을 왜곡하고 현실을 과장되게 얘기해가지고 국민들이나 호도하고 앉아있고, 이게 지금 원인 자체가 청와대가 현실을 보지 못하고 이데올로기에 빠져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시고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내려오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